이게 네 작품이구나. 서연은 불안감에 몸을 떨었다. 자정을 넘긴 작업실에서 하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공모전을 앞둔 날 그녀의 완성된 모형 앞에 하은이 서 있었다. 난 그냥 가볼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곤하니까 내일 마저 하려고.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안 돼! 그녀의 작품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다.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다니. 다시 만들어야 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사연 비디오입니다. 왜 하은이는 대회 하루 전 서연이의 작품을 망가뜨렸을까요? 그리고 서연은 어떤 복수들을 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연은 언제나 그랬듯이 뒷산 꼭대기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살짝 몸을 떨고 있었어요.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서연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봄날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마을이 마치 작은 모형 같아. 서연은 스케치북을 펼쳐 마을의 모습을 그려 나갔어요. 연필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 풍경이 현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마을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보였어요. 비록 낡고 허름한 집들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디자인의 일부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꿈은 그렇게 강원도 산자락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서연아, 또 어디 갔다 온 거니? 저녁 준비 도와줘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서연은 급하게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부엌으로 들어서니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뒷산에 잠깐 다녀왔어요. 또 그림 그리고 왔구나. 요즘은 뭘 그리니?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엄마는 서연의 취미를 이해해 주려 노력했지만 늘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이곤 했어요. 우리 마을을 재설계해봤어요. 여기 낡은 건물들을 새롭게 바꾸면서도 자연과 어울리게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건 좋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 알지? 내 오빠처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알아요, 엄마.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창고로 변신한 자신만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헛간을 아빠가 고쳐준 이곳은 서연의 비밀 아지트였어요. 벽에는 서연이 그린 건축 스케치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폐목재와 다양한 자연 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손전등을 켜고 어제부터 만들던 모형에 집중했어요. 마을의 폐가를 새롭게 디자인한 모형이었습니다. 버려진 나무 조각들과 돌멩이 그리고 들에서 주워온 나뭇가지로 만드니 작은 집은 서연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걸작이었어요. 완성. 마지막 지붕 조각을 올리며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순간의 기쁨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문득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놀랐잖아요. 서연은 급히 모형을 가리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빠는 다가와 서연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조심스럽게 모형의 지붕을 만졌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네. 아빠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것들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만들다니.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빠의 칭찬은 드물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근데 아빠, 이런 걸 만드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과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 우리 서연이는 분명 후자야. 그 말에 서연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린 소녀는 꿈을 간직한 채 어느덧 17살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 서연은 여느 때처럼 구석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시골 학교에서 서연의 재능은 그저 특이한 취미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리 와 볼래? 김 선생님의 부름에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은 서연의 스케치북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그린 거니? 네, 별로인가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놀랍도록 훌륭해. 너 혹시 예술고등학교 진학에 관심 있니?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예술고등학교라니.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세계였습니다. 저 그런 곳에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 재능이라면 충분해. 서울에 있는 예원예술고등학교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도와줄게. 그 순간 서연의 세계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서울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해 보려고 해요. 젓가락질하던 손이 모두 멈췄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니? 서울은 얼마나 멀고 위험한데. 엄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 재능이 특별하대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걸 원하니? 네. 아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렸어요. 학비는 어쩌고?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엄마의 현실적인 질문이 서연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특기자 장학금이 있대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마침내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도전해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 엄마가 놀란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전해봐도 돼요? 그 순간 가족의 표정에서 기쁨과 걱정,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연의 예술고등학교 지원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작품 포트폴리오를 준비했고 주말마다 김 선생님의 특별 지도를 받았습니다. 폐자재로 만든 건축 모형과 자연을 재해석한 디자인 스케치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어요. 서연아, 너의 작품에는 다른 학생들에게서 볼 수 없는 진정성이 있어. 김 선생님의 말씀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서연은 자신의 첫 번째 스케치북을 완성했어요. 표지에는 나만의 설계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만의 디자인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재생의 미학, 그리고 고향 산골의 따뜻함을 담은 건축물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은 충혈됐지만 가슴속은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학교 컴퓨터실에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합격이에요. 제가 합격했어요. 서연의 외침에 김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와, 서연아 축하해. 김 선생님이 서연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너의 재능이 마침내 인정받았구나. 집에 돌아가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모르는 사람들, 새로운 환경.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으로 뒷산에 올랐어요. 달빛 아래 작은 마을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게.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별이 총총 빛나는 하늘 아래 서연은 자신의 꿈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어요. 가슴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 희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서연을 배웅하는 가족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서연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밥 제때 챙겨 먹고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어요, 엄마. 서연도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의 거친 손길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차에 오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질수록 서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가방 속에 꼭 쥐고 있는 나만의 설계도 스케치북이 서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압도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높이 솟은 건물들, 복잡한 소리와 냄새. 모든 것이 새롭고 거대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꿈꾸던 세계구나.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들을 올려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도시의 건축물들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다양했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예원예술고등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건물을 눈에 담으려 했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도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서연의 가슴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첫 등교 날 서연은 거울 앞에서 교복을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원예술고등학교의 검은색 교복은 단정했지만 고급스러웠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셔츠 칼라를 따라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자신에게 속삭인 말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자신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강원도 산골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웅장한 교문과 그 너머로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서연을 압도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느낌이었어요.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서연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로 흐르는 웃음소리와 대화가 서연에게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빈자리를 찾아 조용히 걸어가는데
누군가의 가방이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안. 서연이 작게 말했어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아?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 여학생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은, 그만해. 첫날부터 그러지 마. 옆자리 여학생이 팔꿈치로 하은을 쿡 찔렀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소미야,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새로 온 친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 강원도에서 왔어요. 강원도.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서 학교는 어떻게 다녀? 소에 타고 가니?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셨고 서연은 빈자리에 재빨리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도시락을 들고 한적한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학교 식당이나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작은 나무 벤치를 발견하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된장찌개와 밑반찬 냄새가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준 도시락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무슨 냄새지? 너무 역하다. 하은이 두 친구와 함께 서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미와 다른 한 명의 여학생이 코를 움켜쥐는 신용을 했어요. 됐어. 다이나, 우리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하은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시골 냄새는 정말 질리네.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고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갑자기 배고픔이 사라졌습니다. 미술 시간 서연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자신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이 첫 과제로 미래의 주거 공간을 스케치하라고 했을 때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서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택을 그렸습니다. 폐목재를 활용한 벽면,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시스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구조. 그녀의 고향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스케치에 담겼어요. 완성된 스케치를 보며 서연은 처음으로 그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나다운 작품이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의 작품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테이블에서 오래 머무르며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윤 디자인의 딸이군요. 감각이 남다르네요. 서연은 그제서야 하은의 성이 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 디자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서울의 가장 유명한 건축 디자인 회사 중 하나였어요. 선생님이 서연의 스케치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독특한 접근이네요. 하지만 좀 더 세련된 느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촌스럽달까?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조차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다니.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저기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이건 자연 친화적 디자인을 적용한 건데요. 알아요. 하지만 현대 건축은 세련미와 혁신성이 중요해요. 하은이의 작품처럼요. 하은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스케치는 미래지향적인 고층 건물이었어요.
유리와 금속이 주는 차가운 아름다움이 돋보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이곳에서 자신의 스타일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직면했어요.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서연은 점점 학교에 숨겨진 계급 구조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원예술고등학교는 겉으로는 재능을 중시하는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배경과 지위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대우가 달랐습니다. 하은은 그 계급 구조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윤 디자인의 상속자로서 그녀는 선생님들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소미와 다희는 하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그들의 부모님도 각각 유명한 갤러리 관장과 건설회사 사장이었어요. 서연은 학교 도서관 구석에 앉아 건축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잡지 표지에 윤태호 윤디자인 대표와의 인터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은의 아버지였습니다. 인터뷰를 읽어 내려가는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윤태호는 현대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철학은 서연의 것과 정반대였어요. 그는 자연을 통제하고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전통적인 요소는 구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래서 하은이 내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잡지를 확 낚아채 갔어요. 우리 아빠 기사 재밌어? 하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미와 다인이 그녀 뒤에 서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 내가 감히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꿈도 크다 시골에서 온 특기자 장학생 주제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던 자신의 장학생 신분이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마치 바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난 그런 생각 안 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현실을 알았으니. 하은이 잡지를 바닥에 툭 던졌어요. 이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위치를 알아야 해. 너 같은 애들은 우리를 위한 배경일 뿐이야. 하은과 친구들이 떠난 후 서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잡지를 주워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사라졌어요. 급하게 교실을 뒤지고 어제 갔던 장소들을 모두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하은, 소미, 다인이 서연의 스케치북을 들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촌스럽다. 하은이 스케치북의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런 걸 디자인이라고 하다니.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서연 자신도 놀랐어요. 3명의 여학생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 화났어? 서연은 앞으로 걸어가 스케치북을 잡아당겼지만 하은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스케치북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놔줘! 그건 내 거야! 이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하은이 갑자기 스케치북을 놓았고 서연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그 순간 하은이 스케치북을 화장실 세면대 물에 담갔습니다. 안 돼! 서연이 일어나 스케치북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물에 젖어 망가지고 있었어요. 소중한 디자인들, 밤새 작업한 아이디어들이 물에 번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스케치북을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시골에서 온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그들이 나간 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페이지들이 모두 젖어 있었고 잉크가 번져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실 바닥에 앉아 망가진 스케치북을 안고 서연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흐느낌이 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야? 문득 아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망가진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고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더 단단해졌어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이제 분노와 함께 강한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자신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하은과 그 친구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서연은 망가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에 젖어 구겨진 페이지들을 하나씩 조심스레 말리고 있었어요. 기숙사 방의 작은 책상 위에는 구겨진 스케치북 페이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번진 잉크 자국을 쓸어내리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망가진 작품들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곧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다짐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더 강해지겠다고. 자신의 스타일을 지키면서도 더 발전시키겠다고. 새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에 나만의 설계도이라고 썼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자신의 세계를 그려나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 도서관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서였어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진 아침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서연은 건축 관련 서적들이 있는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집, 현대 건축의 트렌드, 도시 재생 프로젝트.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권, 두 권. 점점 더 많은 책들을 쌓아두었습니다. 하은이 자신을 무시했던 그날 이후로 서연은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의 작품이 촌스럽다고 평가받은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넘기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남자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서연의 책상에 놓인 책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재생에 관심 있나요?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살짝 놀랐어요. 그는 젊었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내 관심이 있어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건축 디자인을 가르치게 됐어요.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인 줄 몰랐어요. 책상 위에 흩어진 메모들과 자신의 스케치들을 급히 정리하려 했지만 오지훈 선생님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학생이 그린 거예요. 서연이 그린 도시 재생 스케치였어요. 낡은 건물을 재활용해 만든 커뮤니티 센터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오지훈 선생님은 스케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기능을 잘 융합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디자인을 진지하게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열리는 도시 재생 봉사활동에 관심 있나요?
학생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꼭 참여하고 싶어요. 오지훈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토요일 아침 9시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요. 선생님이 떠난 후 서연은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희망의 불빛을 본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서연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지훈 선생님과 몇몇 학생들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와요. 서연 학생. 오지훈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오늘은 강남의 한 오래된 상가 건물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예요. 버스에 올라타는 서연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 도착하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낡고 버려진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건축가, 디자이너,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공간 재생의 현장이었어요.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지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각자 맡을 작업을 설명해 주었어요. 서연은 벽화 디자인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벽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간이 될 거예요.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지 아이디어 있나요? 팀장이 물었을 때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지역의 역사적 사진들과 주민들의 일상을 콜라주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으로요. 모두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또 촌스럽다고 할까?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게 해봐요. 팀장의 긍정적인 반응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손은 물감으로 얼룩지고 옷은 먼지투성이가 되었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공간에 구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연은 서울의 유명 건축물들을 탐방하기로 했어요. 오지훈 선생님이 추천해준 장소들이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세운상가 북촌 한옥마을. 서연은 노트에 열심히 메모하고 스케치했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서연은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점점 더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혁신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기로 했어요. 해가 질 무렵 서연은 한강변에 앉아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서연의 마음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도시에 내 디자인을 남길 수 있을까? 꿈 같은 생각이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자신의 세계가 크게 확장된 느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찬 채 학교로 향했습니다. 주말 동안의 경험이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어요. 건축 디자인 수업 시간, 오지훈 선생님이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기 과제는 낡은 도심,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팀 프로젝트로 진행할 거예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라니 누구와 함께 하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팀은 제가 직접 구성하겠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스타일이 섞일 수 있도록요. 오지훈 선생님이 팀 명단을 읽기 시작했고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팀 김준호, 박민지, 이서연, 윤하은.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서연을 괴롭혀온 그 하은과 같은 팀이 되다니.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지훈 선생님을 향해 항의하려는 듯 했지만 선생님의 단호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팀별로 모여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3팀이 모인 테이블로 향했어요. 준호와 민지는 서연에게 무관심했고 하은은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팀의 시골 출신이라니 정말 최악이네.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얻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시골 출신이라서 그렇게 못마땅해? 그런데 알아?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어. 하은이 놀란 듯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전의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도시, 재생 프로젝트잖아.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중요해. 내가 자연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와 민지도 관심을 보였어요. 서연은 주말에 방문했던 도시 재생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세 사람의 표정이 변해갔어요. 너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오지훈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 하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적대적이었지만 그 안에 작은 호기심이 엿보였어요.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는 뭔데? 하은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새 스케치북을 꺼내 자신이 구상한 도시 재생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을 더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옥상 정원, 빗물 재활용 시스템, 태양광 에너지. 설명을 마치자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세 사람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괜찮은데.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특히 이 옥상 정원 아이디어가 신선해.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요즘 친환경 건축이 트렌드잖아. 이런 접근이 좋을 것 같아. 하은만이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더 이상 노골적인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지만 우리 팀의 주도권은 내가 가질 거야. 알겠지?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 창고 옆을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버려진 듯한 작은 창고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오래된 미술 도구들과 폐자재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곳이라면 자신만의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고향의 헛간처럼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먼지 쌓인 구석을 치우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확인했어요.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방과 후 시간을 이 비밀 작업실에서 보냈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조금씩 자신만의 공간으로 바꿔나갔습니다. 벽에는 영감이 되는 이미지들을 붙이고 폐자재들로 작은 모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서연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평가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아래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갈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열정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어요. 작은 창고는 서연의 꿈이 자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서연이 예원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1년, 어느덧 2학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연의 성적은 꾸준히 올라갔고 특히 건축 디자인 과목에서는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학교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비밀 작업실은 서연의 제2의 집이 되었어요. 벽에는 서연의 스케치와 다양한 건축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모형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연은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조금씩 넓혀갔어요. 그날도 서연은 작업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2학년 첫 학기 전시회를 위한 작품이었어요. 드디어 완성!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작업한 모형이 마침내 완성되었어요. 자연과 도시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한 친환경 커뮤니티 센터 모형이었습니다. 지붕에는 실제 작동하는 작은 태양광 패널도 설치했어요. 손가락은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가슴속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학교 전시회에 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을 거예요. 전시회 당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들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강당은 이미 많은 학생들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화려한 디자인의 건축 모형들과 세련된 스케치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음이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작품 자리가 전시장 중앙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당황한 서연에게 오지훈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서연 학생, 축하해요. 교수님들의 심사 결과 서연 학생 작품이 이번 전시회의 중앙 전시작으로 선정됐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말요? 제 작품이요? 오지훈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창의성과 기술적 완성도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친환경 요소와 전통적 디자인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대요.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밤낮으로 노력한 시간들, 참아낸 어려움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품을 중앙 전시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자신의 이름과 작품 설명이 적힌 플래카드 아래 놓인 모형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연의 작품 앞에 모여들었어요. 작동하는 태양광 패널과 세심하게 디자인된 내부 공간이 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 이거 직접 만든 거야? 태양광 패널이 진짜로 작동한다니 대단해. 이런 디자인 처음 봤어. 정말 독특하다. 칭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질문에 답했어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인정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하은이었습니다. 소미와 다인을 데리고 서연의 작품 앞에 서 있었어요. 하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묘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디자인이 중앙 전시작이라니. 심사위원들의 안목이 의심스럽네.
서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하은의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내 생각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디자인에는 내가 믿는 가치가 담겨 있어.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이지. 서연의 당당한 대답에 하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긴장이 풀려 살짝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승리감도 느꼈어요. 조금씩 자신감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이번 월간 건축 디자인 잡지 학생 코너에 우리 학교 2학년 이서연 학생의 작품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건축 잡지에 자신의 작품이 실린다니 꿈만 같았어요. 축하해, 서연아. 우와, 대단하다. 몇몇 학생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동안 혼자 묵묵히 걸어온 길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오지훈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교무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학생, 이분은 윤태호 대표님이에요. 윤 디자인의 대표이시죠?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태호. 하은의 아버지였어요. 그가 왜 여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윤태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마치 X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작품을 봤다. 흥미로운 접근이었어. 의외의 말에 서연은 놀랐어요. 칭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전통 요소와 현대 기술의 융합이 신선했어.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은 과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서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그의 회사는 항상 최첨단,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회사에 견학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끝으로 윤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과 오지훈 선생님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교무실을 나갔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지훈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윤 대표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내 작품에 관심이 있으셨나 봐.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묘한 불안감이 뒤섞였어요. 하은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날 하은의 분노는 폭발했어요. 쉬는 시간 하은이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빠를 유혹한 거야?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내 아빠가 너 같은 시골 아이의 작품에 관심을 보인다고? 말이 안 돼. 분명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억울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냥 내 작품을 만들었을 뿐이야. 내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신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하은의 눈에 위험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그 말을 남기고 하은은 돌아섰어요. 서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은의 괴롭힘은 잦아들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오지훈 선생님이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국 고교생 건축
디자인 공모전이 다음 달에 열려요.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국내 최고 권위의 고교생 디자인 공모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참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서연 학생의 실력이라면 충분해요. 게다가 이번 주제가 미래 친환경 도시예요. 서연 학생의 강점과 딱 맞는 주제죠.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력을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서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습니다. 공모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작품 제작에 쏟았어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도시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비밀 작업실에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자료를 조사하고 디자인을 다듬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식사도 거르곤 했어요. 서연아, 너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좀 쉬는 게 어때? 어느 날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와 민지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 이후로 서연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서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서연에게 너무나 중요했으니까요. 제출 마감 전날 밤 서연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모형은 거의 완성되었고 발표 자료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세부 사항만 다듬으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눈이 감기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작업을 이어갔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은 고요했어요. 그때 작업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곳에는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은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냥 공모전 준비 중이야. 하은은 천천히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완성된 모형을 훑었어요. 이게 내 작품이구나. 서연은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은이 왜 여기에 온 걸까요? 난 그냥 가볼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피곤하니까 내일 마저 하려고.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서둘러 자료를 정리하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온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더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서둘러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작품을 마무리하고 제출해야 했어요. 하지만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만든 모형은 여기저기 부서졌고 발표 자료는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았어요. 안 돼!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서진 작품 조각들을 주워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다니.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출 마감은 오후 5시, 지금은 아침 7시였어요. 다시 만들어야 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초 설계도는 다행히 디지털 파일로 백업해 두었어요. 모형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시간은 없었지만 주요 부분만이라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은 눈이 따끔거릴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여러 군데 상처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부서진 모형을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서연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기로 했어요. 더 단순하지만 메시지는 더 강렬하게. 학교 창고에서 찾은 폐자재들을 활용해 새 모형의 뼈대를 세웠습니다.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버려진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작품은 더 강렬해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창조적 에너지로 변하는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점심시간 준호와 민지가 작업실에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못 보여서 찾았. 어머, 이게 뭐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얼굴은 지치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랬어? 준호가 부서진 원래 모형의 잔해를 보며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은을 의심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이걸 완성하는 것만 생각할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민지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생겼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어요. 세 사람은 오후 내내 작업했습니다. 준호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민지는 모형의 세부 장식을 도왔어요. 서연은 전체적인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마감 시간 30분 전 그들은 마침내 작품을 완성했어요. 해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작품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오히려 더 강렬하고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위기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부제가 더해졌습니다. 폐허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공모전 심사장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온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비싼 디자인 도구와 정장 차림의 학생들 사이에서 서연의 낡은 가방과 수선한 교복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다음 예원예술고등학교 이서연 학생.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그 중에는 윤태호도 있었습니다. 하은의 아버지가 심사위원이라니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위기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확신에 차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담긴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공존, 버려진 것에서 찾는 새로운 가치,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언제 시작한 건가요? 한 심사위원이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이 최종 형태는 어제 시작했습니다. 심사장이 술렁였습니다. 윤태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이런 작품을 완성했다고요?
내 원래 계획은 달랐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태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윤태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은을 의심한다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실수였습니다.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윤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결과 발표 시간 서연은 손톱을 깨물며 기다렸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루 만에 급조한 작품이 수상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대상 예원예술고등학교 이서연 학생. 서연의 귀를 의심했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야 대상이래. 민지가 그녀의 팔을 흔들었어요.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서연은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상장과 트로피를 건넸어요. 이서연 학생의 작품은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담긴 메시지의 깊이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국제학생 건축 전시회 한국 대표로 선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대상도 믿기지 않는데 국제 전시회 한국 대표라니.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윤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축하한다. 너의 재능은 진짜야. 간단한 말이었지만 서연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심사위원장님이 그 학생의 학교를 방문했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명백한 편파 심사입니다. 항의하는 사람은 다른 학교 학생의 지도 교사였어요. 심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윤태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예원예술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딸이 그 학교에 다니기 때문이지 이서연 학생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학생의 작품은 내 회사의 디자인,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순전히 그 가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윤태호가 하은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딸과 반대되는 디자인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은은 어떤 기분일까? 자신의 아버지가 라이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본다면 국제학생 건축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밤낮으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했어요.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 believe architecture should coexist with nature, not conquer it. 거울 앞에서 같은 문장을 수십 번씩 반복했어요. 서연의 영어 실력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향상되었습니다. 오지훈 선생님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을 교정해주고 질문에 대비한 연습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서연 학생,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면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의 격려에 서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경쟁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국제 전시회 당일 서연은 한국 대표로서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My project is titled Hope Rising from Crisis.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요소와 현대 친환경 기술을 융합한 그녀의 프로젝트는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질문 시간, 여러 나라의 심사위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서연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몇 번 더듬기도 했지만 그녀의 열정과 진심은 분명히 전달되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서연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The Special Innovation Award goes to Soyeon Lee from South Korea. 특별 혁신상이었습니다. 국제 심사위원들이 가장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준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한 외국인 남성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건축 스튜디오의 대표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혹시 졸업 후 우리 스튜디오에서 인턴십에 관심 있으신가요? 서연은 통역의 도움을 받아 그의 말을 이해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건축 스튜디오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에요.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과 해외 인턴십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서연은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기초를 더 단단히 다진 후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우 스튜디오의 대표는 서연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대학 졸업 후 언제든 기회가 열려 있다고 약속했어요. 졸업식 날 서연은 수석 졸업생으로 연설대에 섰습니다. 3년 전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모두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꼈고 제 디자인 스타일이 촌스럽다는 말에 상처받았어요. 청중 속에서 하은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직접 바라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배경과 경험이 우리만의 독특한 시각을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제 고향의 자연과 소박함이 오히려 저희 강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서연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10년 후 서연은 에코비전 아키텍츠라는 자신의 건축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친환경 건축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유명해진 그녀는 이제 업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 버려진 것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재생의 미학,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러한 가치는 에코비전의 모든 프로젝트에 녹아 있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국제 건축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리셉션장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쳤어요. 하은 소미 다인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서연.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이네.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세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축하해. 프리츠커상 후보에 오른 거. 하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프리츠커상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최고 권위의 상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공모전 전날 밤. 내 작품을 망가뜨린 건 내가 아니야. 갑작스러운 고백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하은의 눈에는 오래된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날 밤 내 작업실에 갔었어. 하지만 그냥 보고 나왔을 뿐이야. 다음날 작품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날 의심했지만 정말 내가 아니었어.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와서 그 진실이 중요할까? 오히려 그 사건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알아.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서연의 대답에 하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서연의 와인잔을 실수로 쳤고 붉은 와인이 그녀의 흰 드레스에 쏟아졌어요. 아, 미안합니다. 당황한 웨이터가 사과했습니다. 과거였다면 서연은 당황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웨이터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은, 소미, 다인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와인 얼룩이 선명한 드레스를 입고도 서연은 이어지는 기조 연설을 당당하게 해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남성이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윤태호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인상적인 연설이었어요. 이서연 씨,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관심 있으신가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어요. 과거에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윤 디자인의 대표가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자신에게 협업을 제안하다니. 좋은 제안이네요. 논의해봐요. 그해 겨울 서연은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산과 강 그리고 맑은 공기는 여전했어요. 서연은 마을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마을에 친환경 커뮤니티 센터를 기부하기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로. 나도 이제 돌려줄 시간이구나. 서연은 고향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슴 속에는 따뜻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기에 가능했던 여정이었어요. 몇 년 후 강원도 산골 마을에 아름다운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전통 한옥의 요소와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조화를 이룬 건물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 새로운 공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센터 안에는 작은 강의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서연은 지역 아이들에게 건축과 디자인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설계도를 그려나가세요.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만의 길을. 한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유명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어. 중요한 건 자신만의 시각을 잃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나만의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이니까.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서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여정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렇게 서연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그린 나만의 설계도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청사진이 되었어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